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명절 이맘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다른 여자들은 명절에 시댁 가서 요리하느라 힘들어하는 것과는 참 달라요. 저에게는 명절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쾌한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에 저를 속이고 농락했던 남편과 시댁에 통쾌한 복수를 해주던 일이죠. 오늘은 그 일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복수했는지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꽤나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남편이 다정해서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들을 잘 챙겨주고 젊은 사람들이 챙긴다는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에도 저는 선물을 받았죠. 아이들이 3명이나 있지만 가끔 둘이서 영화관 데이트도 즐기곤 했어요. 주변의 제 또래 아줌마들은 늘 저희 남편을 칭찬하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가 남편과 형을 힘들게 키우셨죠. 저는 아주머님 내외와는 사이가 좋았지만 시어머니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쭉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딱히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탐탁지 않았던 거죠. 평소에도 저에게 말도 잘 안 것이지만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쉬운 것도 못해서 내가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드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잘난 아들한테 턱없이 부족한 며느리야. 저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건지. 그때 내가 더 반대해서 이 결혼 막았어야 됐는데. 신혼 초에는 이런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고 애써 모르는 척 넘겼어요. 제가 더 시댁에 잘하면 시어머니 마음도 변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태도가 변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 낳고부터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꼬박꼬박 했죠.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서 요리를 이따위로 하냐? 내가 이 요리할 때는 고춧가루를 양념에 넣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고춧가루 넣어서 만들면 살짝 매콤해서 더 맛있어요. 저희 집에서 늘 이렇게 해먹어요. 남편도 이 음식에는 항상 고춧가루 넣어달라고 특별히 저한테 말할 정도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건 너네 집에서나 하는 거고 내 집에 왔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다들 내가 한 요리가 맛있다고 잘만 먹어. 어머니가 음식 레시피 안 바꾸시고 하나를 계속 고집하시니까 그렇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더 맛있다고 할걸요.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의견이요. 가족들도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새로운 음식 먹는 게 더 좋잖아요. 새로운 거 참나,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배워 먹었길래 꼬박꼬박 말대꾸야. 아이고 예전에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유진이 같은 애랑 결혼을 꼭 시켰어야 됐는데 걔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서 예의도 바르고 참 마음에 들었지. 지금은 잘 살고 있으려나. 걔가 며느리로 들어간 집은 큰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잘 살겠네. 뭐 이런 게 집 안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지. 어머니, 저 어머님 아들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 이름까지 들먹이시면서 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느 정도 선은 좀 지키세요. 제가 시어머니 잔소리에 말대꾸라도 좀 할라치면 남편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 이름까지 말하면서 그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어야 했다고 후회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싸움이 지속되니 저도 점점 지쳐만 갔어요. 아주버님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과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한창 농사를 지을 때는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혼 초엔 저와 남편이 자주 농사일을 도우러 시댁에 주말마다 찾아갔죠. 하지만 자주 가다 보니 시어머니와 트러블도 더 늘어만 갔고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면 굳이 내려가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일손이 필요한 농사철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자꾸만 시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형님, 네, 아직도 일이 마무리 안 됐어?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 안 하시는 거 보니 일손이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당신 주말마다 시댁에 가네?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다 마쳤다 해서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잡다하게 할 일들이 많다더라. 힘이 필요한 일들은 늘 형이 혼자 하잖아. 마침 주말에 회사에 딱히 일도 없고 해서 형 도와주러 가는 거야. 고향 집이니까 가면 서울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기분도 상쾌해져서 좋고 말이야. 그래 하긴 집안에 남자라곤 아주버님밖에 안 계시니 혼자 다 하겠네. 안 그래도 당신 살쪘는데 살도 뺄 겸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그래도 무거운 비료포대 같은 거 옮길 땐 조심해. 허리 다칠라. 안 그래도 남자 교실도 잘 못하는데 허리까지 다치면 큰일이지. 남편은 술도 워낙 좋아하고 안주로 기름진 것들을 즐겨 먹는 편이라서 비만이 심했어요. 게다가 나이에 비해 혈압도 높았고 당뇨도 있었죠. 최근에는 이런 이유들로 남자 고실에도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했던 터라 저는 남편의 형의 일을 도와주면서 살도 뺄 겸 시댁에 자주 내려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빠, 이번 주에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아빠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라서 혼자 가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집에서 학교 숙제를 해야지. 그런데도 가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공부나 하라고 했죠. 그러지 말고 애들 데리고 가. 내가 공부할 것도 챙겨줄게. 애들 말 잘 들어서 시키면 토달지 않고 숙제 다 하거든. 그냥 했는지 체크만 하면 돼. 아, 됐어. 나 거기서 농사일하고 나면 애들 숙제 체크할 기력도 없어. 그리고 다들 밖에 나가 일하느라 애들만 집에 있을 텐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애들은 당신이 좀 집에서 봐.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너무 가고 싶어 하길래 내가 숙제 챙겨줄게. 애들 자연환경 보면 청소해도 좋다. 시어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어 하실 거다. 별별 이유를 다 붙이면서 데려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늘 혼자서만 시댁에 내려갔죠. 그때는 그저 시댁에서 요즘 할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저는 시어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주버님 내외랑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특히 형님은 사람이 참 좋아서 제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죠. 친해진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큰 태풍이 와서 과일 농사를 정말 망쳤을 때였어요. 뉴스에서 보니 형님이 살던 지역에 물난리가 심해서 강풍이 불어 나무들도 뿌리째 뽑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혹시 시댁에도 피해가 있나 싶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죠. 형님, 방금 뉴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태풍 영향권이라 아주 난리가 났던데 집은 괜찮나요? 물에 잠기거나 지붕 날아가진 않았어요? 동서. 우리 집은 괜찮아. 태풍 온다고 해서 남편이 지붕을 다시 수리했거든. 다행히 집에는 문제가 없는데 올해 농사는 정말 망쳤어. 과일들이 잘 익어서 한창 수확 시기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따긴 했는데 절반은 가지에 매달려 있었거든. 그런데 태풍 오고 나서 거의 다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졌어. 다 가져다 버려야 할 판이야. 어머, 정말요? 얼마 전에 수확했다고 저희 집에 보내주신 사과 맞죠? 엄청 맛있던데 그래도 속은 맛있게 익었는데 그걸 다 버리나요? 어디 가져다 팔 수 없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딪혀서 멍들고 긁혀서 거디 엉망이라 아무도 안 사가.
그 중에서 그나마 팔 수 있는 걸 골라서 팔긴 하겠는데 도매업체에서 헐값으로 가져가서 비료값 정도 건질까 말까야. 형님 이야기를 듣고 해드릴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었죠. 그리고 망한 농사 복구를 위해 시댁에 갖다가 버린다고 모아둔 사과들을 봤는데 버릴 정도로 많이 상해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깎아서 먹어보니 맛도 좋았고요. 형님, 이거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서 한번 팔아봐도 될까요? 동서가 이걸 판다고? 그래주면 나야 좋긴 한데 거디 엉망인데 사람들이 살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요즘엔 마트에서도 잘 안 팔리는 오래된 과일들을 싸게 파는데 상태가 이것보다 안 좋아도 잘 팔려요. 마침 동네에서 바자회 같은 게 열리는데 제가 거기 한번 팔아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형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버리려던 것들을 몽땅 가져와서 동네 바자회에서 싸게 팔게 됐어요. 어차피 버릴 것들이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놨더니 시식으로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날 왔던 사람들이 다들 하나씩 사가더군요. 그리고 금세 물량이 동이 났어요. 저는 그때 판 사과값을 형님에게 보내드리면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을 더 보냈어요. 형님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뒤로 친자매처럼 엄청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때 사 먹었던 사람들 중에 맛있다고 저한테 따로 또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형님 내 물건들을 받아와서 사람들에게 판매했고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따로 인터넷 스토어를 열기까지 했어요. 제가 판매하는 물량은 적었지만 도매 가격보다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다고 형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감사하게도 저한테 보내주는 물건들은 일부러 특상품으로 골라서 보내주신 덕분에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형님네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주문이 늘어나서 저희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왠지 모르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살이 쪘다. 늙어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졌다. 다른 여자들처럼 화장 좀 하고 다녀라 하는 외모 지적이 늘어갔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주 옷을 사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더군요. 한편 남편이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꼭 필요한 서류 집에다 두고 와서 말이야. 미안한데 바쁜 거 아니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어.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청소도 하고 커피 한잔 하려던 참이야. 내가 가져다 줄게. 한 30분쯤 뒤에 회사 로비에서 보자. 아니야. 회사 로비 말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내가 전화 끊고 주소톡으로 보낼 테니 거기로 와. 그럼 나 바빠서 전화 먼저 끊을게. 고마워. 남편이 회사 서류를 가져달라고 연락해서 회사로 가져다 준다고 말을 했더니 회사 말고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마침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만난 김에 시간 내서 커피 한 잔 사주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한동안 둘이 데이트도 못했던 때라서 내심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도 일부러 얼굴에 비비크림도 바르고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서류 주려고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게 저만의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보, 근데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여기 회사에서 꽤나 떨어진 곳이던데 이렇게 나와서 시간 보내도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요즘 회사 바빠서 일할 게 산더미인데 지금도 거래처에 문제 생겼다고 핑계대면서 빠져나온 거야. 금방 들어가 봐야 돼, 정말. 근데 나랑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예쁜 카페로 나를 부른 거야. 뭐 먹을래? 얼른 주문해. 무슨 소리야, 방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 못 들었어?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딨냐? 안 그래도 근처 카페로 잡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동료들 마주칠까봐 멀리로 카페 잡아서 왔다 갔다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그래, 난 또 잠시 둘이 시간 내서 커피 한잔 하자고 여기로 부른 줄 알았지.
내가 미쳤냐? 너랑 회사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게.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 아니나 다를까, 당신 꼴을 봐라. 우리 회사 근처에 오는 거면 생각해서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챙겨 입고 거울도 좀 보고 나오면 안 되냐? 혹시나 이러고 올까 봐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로 불렀는데 가까이에서 만나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네. 남편은 저에게 꼴이 그게 뭐냐며 한참을 타박하더니 바쁘다면서 회사로 불이 나게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람 뒷모습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카페에 앉아 있었죠. 예전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다정한 남자는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더군요. 이후에 저는 일부러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냉랭한 반응들 뿐이었고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급속도로 사이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농사가 다 끝나고 하는 게 없는 시기인데도 시댁에 자꾸 가길래 저랑 같이 있기 싫어서 시댁으로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은 저한테 같이 시댁에 가자고 말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저에게 시댁에 같이 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제가 같이 가야 하는 집안일에도 남편은 혼자 시댁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랑 같이 다니기 싫어서 저러나 싶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시댁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더군요. 혹시나 시댁에 간다고 하고 다른 데로 새는 건 아닌가 싶어 형님에게 가끔 남편에 대해 물어도 남편이 혼자 왔다 갔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도 제가 시댁에 일절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농사일이 바쁠 때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해야 될 때 제가 가지 않으면 늘 전화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에서 대화는커녕 눈 마주치는 일조차 줄어들었어요. 그 상태로 몇 개월이 흐르고 둘째 초등학교 졸업식 마치고 집에 왔더니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하곤 같이 못 살 것 같아. 미루지 말고 명절 전까지 이혼 절차 끝내자. 그간 저희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싸울 일도 없었던 터라 남편 말이 저에게는 황당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뭐?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예전처럼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잖아. 갑자기 나한테 이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하잖아.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이제라도 나 효자 노릇하고 싶어. 뭐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고 싶다고? 당신 매주 같이 시댁에 가서 어머니 만나고 일 도와드리고 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나만 잘한다고 되겠어? 당신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잖아. 나랑 같이 살려면 시댁에 잘해야 되는데 당신 그거 할 수 있겠냐고. 나는 뭐 노력을 안 했니? 나도 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 근데 어머니가 그냥 나를 싫어하는데 어쩌라고. 이 부분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 탓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살갑게 구시라고. 당신 엄마한테나 말해. 당신 노력이 부족하니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해도 참고 견뎌야지. 다른 집도 다 이 정도는 해. 이 정도로 시집살이 하는 거 보통이지 않나. 근데 당신이 그걸 못 견디고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지 못하면 결국 나랑 엄마 사이도 멀어지게 된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난 그렇게 못해. 난 그거 감사해서라도 앞으로 더 잘하면서 살 거야.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적당히 합의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적당히 해주고 원하면 애들 양육권도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남편은 예전부터 미리 이혼에 대해 생각이라도 한 듯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줄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만약에 저와 사이가 나빠서 남편이 이런 소리를 꺼냈다면 제가 더 노력하겠다.
그동안 미안했다 하며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하려 했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효자가 되고 싶다며 이혼 소리를 꺼내니 저도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그간 시어머니한테 모진 말 들으면서 힘들어했던 일들을 옆에서 다 봤던 남편이라 오히려 저는 배신감이 몰아쳤어요. 제가 남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저한테 쏟아내더군요. 내가 매주 피곤한데 왜 엄마 집에 내려갔겠어? 형 농사일 도와주러 그치 그것도 있지. 근데 당신이 며느리 노릇을 일절하지 않으니 나라도 엄마 말동무 해드리고 챙기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강요한 적도 없었고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무 소리 하지 않으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근데 나도 이젠 못 참겠어. 그간 아이들이 어려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부모가 따로 사는 걸 이해할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갈라서자 나는 부모님 챙겨야 될 것 같아. 난 당신보다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해. 이 이후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 문제를 꺼내기라도 하면 대화하기는커녕 이혼 이야기만 하더군요. 남편은 이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 역시 이혼을 고민하게 됐죠. 하지만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그때 마침 형님이 제가 주문한 사과 물량을 체크하시려고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제가 용기 내서 고민에 대해 말을 했어요. 형님 사실 제가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동서가 고민이 있어 당연히 들어줄 수 있지?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진지한 거야? 사실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혼하고 싶진 않아서 대화로 풀고 싶은데 남편은 대화조차 저랑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모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했어? 둘이 사이 좋았던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크게 싸운 거야? 아니요. 차라리 크게 싸우기라도 했으면 제가 어떻게든 사과라도 해서 잘 살려고 노력할 텐데. 글쎄 남편이 효자가 되고 싶대요. 자기는 자기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데 제가 그 걸림돌이 된다고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친엄마 대하듯 잘하는 거 아니면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네요. 모 어머님한테 못하는 걸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정말 둘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말하는 이유도 어머니한테 못한다는 그거 하나뿐이고요. 혹시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했었나요? 제가 너무 자기한테 못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디 아프시기라도 한 건가요? 어머니는 늘 건강하시지 오히려 나한테 목청 높여 잔소리 하시는 걸. 그리고 내가 서방님 집에 오셨을 때 대부분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별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 못 들었어. 오히려 동서는 왜 안 오냐 이런 소리도 일절 안 하셔서 의아해할 정도였지. 형님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특별히 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신 적은 없다 하더군요. 그런가요? 그럼 대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효자 운운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혼을 진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서 이혼이라니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좀만 더 참아봐. 내가 한번 알아봐 볼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모른 척하고 서방님이 집에 오시면 슬쩍 동서는 요즘 안 오냐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서방님이랑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몰래 엿들어 볼 테니까 기다려봐. 내가 뭐 알게 되면 바로 연락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형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셨어요. 평소에 저희 부부 사이가 좋아서 보기 좋다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형님에게 남편이 이혼 요구하면서 말한 이유가 너무 납득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이후로 남편과 사이는 악화됐고 남편은 아예 짐을 가지고 나가서 회사 근처에서 지내게 됐어요. 대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한참 이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서방님한테 이야기 전해 들었어. 둘이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아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서요. 남편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따로 살고 있어요. 남편이 저랑 같이 있기도 싫다면서 짐 가지고 나가서 회사 근처에서 방 하나 얻었거든요. 정말 지금 별거 하는 중이라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동서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겠다. 근데 동서는 혹시 아직도 서방님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미련이요? 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저도 마음을 접긴 했는데 만약에 남편이 다시 살자고 하면 그러겠다고 할 것 같긴 해요. 남편이 싫어서 헤어지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동서가 서방님한테 미련이 남아있다니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동서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 사실 서방님이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다는 거 핑계였더라. 네, 효자가 되겠다고 이혼 요구한 게 핑계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형님은 그날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게 나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니까 남편이 저를 들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정말이에요. 매일 회사 출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는 시댁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을 텐데요. 서방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이유가 있더라니까. 사실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 있잖아. 우리 동네의 땅 부자로 유명한 그 집 외동딸이랑 글쎄 눈이 맞았대. 원래 그 여자랑 예전에 사귀던 사이라던데 동서도 기억나지? 동서 결혼 초기에 맨날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 이름 대면서 우리 둘째 아들 그 여자랑 결혼시켜야 됐는데 난 걔가 참 마음에 들었어. 이러셨잖아. 그 여자야. 형님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예전에 남편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서로 집안에 인사를 드렸던 사이였어요. 시어머니가 늘 말했던 남편의 옛 여자친구였죠. 그 당시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했대요. 여자가 예쁘고 성격도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땅부잡지 외동딸이라서 그 땅들이 모조리 나중에 그 여자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지만 반대로 남편의 집은 가난한 농사꾼 집에다가 아버지도 없던 터라 잘난 여자의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대요. 아버지도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는 절대 안 된다. 저런 가난한 집에 시집가면 뒷바라지도 다 해줘야 되고 고생한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대요. 이후로 남편은 여자를 잊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취직하며 살다가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자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선을 봐서 결혼을 해서 고향을 떠났대요. 결혼해서 고향을 떠난 여자가 대체 왜 다시 그 동네에 나타난 거래요. 최근에 이혼을 했대. 그래서 자기 부모님하고 살게 된 거지. 그리고 농사 도와주러 왔던 서방님하고 다시 눈이 맞은 거고 옛날에도 좋아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졌으니 그 마음이 남아서 결국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농사철도 아닌데 그렇게 시댁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던 이유를요. 게다가 애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면서 안 데리고 갔거든요.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간 남편이 했던 행동들 앞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야, 서방님이 동서한테 명절 전에 이혼 마무리하자고 했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명절 지나고 해. 그게 동서가 서방님한테 할 수 있는 복수야. 이혼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명절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복수라고요. 왜요? 이혼은 해야지. 동서 들고 바람 피운 남자를 왜 끼고 살아? 동서도 그런 못난 놈이랑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야지.
게다가 재산 분할도 동서 쪽에 조금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며 양육권도 주고 근데 왜 명절 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명절날 서방님이 여자 집에 인사하러 가기로 했대. 여자네 집에서 명절 이후에 다른 남자랑 선보라고 약속을 잡아둬가지고 혹시 또 이 여자가 선보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동서한테 계속 늦어도 명절 전엔 이혼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야 여자 집에 가서 자기도 이혼하고 혼자라고 할 수 있잖아. 형님은 남편이 왜 명절 전에 이혼을 요구하는지까지도 저에게 상세히 알려줬어요. 남편이 급하게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어떻게든 저랑 이혼을 하고 자기 옛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더군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생겼어요. 형님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마치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동서 상처받을까봐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뭐 나한테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해주신 건 아니고 동네 친구분들이랑 집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이것까지 말해도 되나? 동서가 이거 듣고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걱정되네. 뭔데요? 남편이 바람났다는 것보다 더 충격받을 일이 있어요. 얼른 말씀해 주세요. 서방님이랑 그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준 게 글쎄 어머니셔서 남편이 절 두고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도록 시어머니가 유도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이혼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남편에게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시댁으로 자주 불러들였대요. 하지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척도 안 하자 세 사람이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기까지 했다더군요. 게다가 옛 친구끼리 연락하고 지내라고 하면서 눈앞에서 번호 교환까지 하게 만들었고요. 어머니가 정말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는 게 부모 아니에요. 아무리 저를 싫어해도 그렇지 자기 아들 아이를 셋이나 낳고 키우고 있는데 저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손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내 말이 어쨌든 가정 있는 서방님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글쎄 며칠 전에는 친구분한테 자기 아들 이혼한다고 자랑을 하시더라니까. 동서랑 이혼하기만 하면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빨리 이혼 도장 찍고 끝냈으면 좋겠대.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혹시나 내 남편한테도 그 짓거리 하실까봐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어.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욕을 했죠. 전화를 끊기 전에 형님은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명절 전엔 절대 이혼하지 마. 알겠지? 서방님이 동서한테 재산을 더 준다고 하면서 빨리 이혼하자고 해도 질질 끌면서 시간을 좀 늦춰봐. 그래야 명절날에 그 여자 집에 인사하러 못 가지. 네, 감사해요. 형님 저도 좀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이혼하도록 할게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동서 힘내. 혹시라도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내가 이 집 며느리긴 하지만 나도 이번에 완전히 정이 떨어졌거든. 동서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녹음이라도 떠서 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해. 저는 연신 형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봤죠. 진짜 형님 말처럼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게 가장 좋은 복수일까 하고요. 남편이 제가 계속 이혼 안 하고 시간을 끄니까 재산 분할하는 게 부족하냐면서 저한테 많은 부분을 양보해 준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이후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냥 속 시원하게 명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왕 이혼하는 김에 돈도 많이 받고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소원대로 명절 전에 이혼을 해줬어요. 그리고 대망의 명절 날이 왔어요. 매번 명절에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구박받아가며
바쁘게 일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없더군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명절에 친정집에 와서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한복수를 마무리 위해서 갈 수 없다고 말했죠. 친정엄마는 이혼하고 아직도 바람 피운 그놈 못 잊었냐, 대체 무슨 복수하려고 그러냐 물으시길래 미련은 일도 없고 오늘은 그 연놈들의 시어머니까지 제대로 물 먹이는 날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애들을 봐달라고 하고 아이들만 친정으로 보냈어요. 애들도 없는 조용한 거실에 누워서 명절 특집 TV 프로그램을 깔깔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예상보다 더 일찍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헤어졌으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왜 이렇게 질척거려서 일을 다 망치는 거야. 전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부터 버럭 지르시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명절이라 안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니 너무 반갑네요. 목청이 이렇게 좋으신 거 보니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건강히 잘 계시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잘 지내겠냐? 너 대체 걔네 집은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보냈어? 걔네 집 그 남편이랑 예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요. 어머니가 며느리 삼고 싶으셨는데 남편 집안이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반대해서 헤어져서 아쉬워하던 그 여자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래, 걔 말이다. 너랑은 다르게 내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걔 이혼을 했으면 서로 앞날을 응원해줘야지. 왜 우리 아들 앞길 망치려고 하냐고. 왜 이딴 종이들을 고기 집에 보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것 때문에 이번에 결혼 못하면 내가 아주 내년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건 그간 시집살이 하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제대로 열이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복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생각에 계속 웃음이 새어나왔죠. 제가 어떤 복수를 했길래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형님 말대로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아무리 선을 본다고 한들 여자가 남편을 좋아하면 선본 남자랑 결혼을 안 하게 될 거고 결국 남편은 나중에라도 여자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여자도 한번 이혼해서 흠이 있는 상태고 첫 결혼이 부모가 강요한 것인데 잘 맞지 않아 헤어졌으니 두 사람이 계속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남편을 허락해 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영리한 시어머니도 저렇게까지 자리까지 만들면서 둘을 붙여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복수는 두 사람이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이 절대 결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남편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딸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남자라는 것을 그 여자 부모에게 알려주면 되겠다 싶더군요. 마침 남편이 이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 있었어요. 아마 남편은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명절날에 맞춰 인사드리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저는 남편의 월급 금액과 매달 보내줘야 하는 애들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 후 남은 남편의 재산 목록을 한데 묶어서 박윤철 재산이라는 서류를 만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 서류들을 몰래 빼돌려서 박윤철 건강 상태라는 제목을 붙여 서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절날 그 여자 집으로 2개를 퀵을 보냈던 겁니다. 형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퀵을 보냈을 때 마침 두 사람이 여자의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서류들을 보게 됐고 그 서류를 본 아버지는 그 즉시 남편을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절대 저런 놈이랑 자기 귀한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은 이러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생명이 있는데 그 양육권을 전부 제가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 매달 양육비를 보내줘야 됐죠. 근데 머릿수가 많다 보니 금액이 꽤나 크더군요.
하지만 남편 월급이 그리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나면 남편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죠. 또 제가 명절 전에 빨리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재산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던 집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생각도 없이 저에게 명예를 넘겨줬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남은 건 양육비를 뺀 쥐꼬리 금액의 월급 통장과 차 한 대가 전부였어요. 게다가 나이에 비해 아픈 것도 많아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았고 고혈압에 당뇨도 있다는 종이도 첨부했어요. 또 예전에 남편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 내역까지 다 보내버렸죠. 이런 남편을 어떤 부모가 사위로 맡고 싶겠어요? 나이가 한참 먹고도 아직 한 푼도 못 모았으며 앞으로도 양육비 대주느라 돈을 못 모을 게 뻔한데요. 게다가 건강에도 문제 있어서 아이 가지기도 어렵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명절날 인사 갔다가 여자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명절에 맞춰 인사만 하면 부잣집 사이가 될 줄 아셨던 전 시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뒤에서 이런 수작을 부려 저 뒤에서 수작질 부리지 않았어요. 거기 킥게 보낸 사람 이름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박윤철 전 부인 김현서 보냄 제가 어머님이랑 똑같은 줄 알아요. 뒤에서 수작질 부리게 수작질 내가 무슨 수작질을 부렸다는 거야? 못된 짓은 네가 한 거지? 저도 귀가 있어서 다 들었어요. 남편 바람 피우게 유도한 게 어머니라면서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람 피우게 만들어요? 애가 셋이나 딸린 사람을요. 어머니도 자식 둘을 혼자 키우셨잖아요. 아빠 없이 크는 애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손주들을 아빠 없이 크게 만드나요? 이마저도 그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 시어머니에게 다 쏟아냈죠. 그리고 그 뒤로도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 뒤로 아이 셋과 아주 잘 살고 있고요. 형님, 내 과일을 대신 팔아주는 일을 하면서 손님층을 두텁게 확보해서 동네 과일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장사가 꽤나 잘 되고 있거든요. 물론 형님네 과일도 내가 받아다 팔고 있고요. 시어머니한텐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형님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전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주 재미나더군요. 형님 이번에 사과 사간 사람들이 다들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온 물건이 벌써 다 나갔어요. 혹시 남은 사과 더 있나요? 그치 이번엔 사과들의 햇빛을 아주 잘 받아서 엄청 달달하고 맛있더라. 역시 소비자들은 바로 알아본다니까 맛있어서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는 거래처들 많은데 내가 몰래 빼 내가 보내줄게 감사해요. 시어머니한테 걸리면 저희 거래도 끝이니까 저한테 보내는 거 안 들키게 조심하시고요. 당연한 소리를 시어머니한텐 내 친척 동생인 서울에다가 과일 가게 차렸다고 했어.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물건으로만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사실 서울 가게에 보내는 물건들 다 시어머니가 고르는 거야 정말요? 저인 줄 아셨으면 썩은 것들만 골라서 보내실 텐데 형님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 품질 아주 좋은 걸로만 보내주시네요. 그나저나 제 전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그 여자 집에서 반대하는데 맨날 찾아가나요? 저번에는 찾아갔다가 막걸리 한 사발 얼굴에 맞고 돌아왔다면서요. 또 재밌는 사건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재밌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결국 두 사람 헤어졌거든. 게다가 그 여자네 아버지가 또 서방님이랑 만날까봐. 바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어. 그 사이에 벌써 시집을 보냈다고요? 어떤 남자한테요? 뭐 그 집 눈이 높으니까 아주 잘난 남자랑 결혼시켰겠죠? 언뜻 봤는데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던데 뭐 그 집도 이것저것 따질 상황 아니니까. 근데 오죽 서방님이 싫었음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낼까 의아하긴 했네. 정말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럼 전 부인한테 재산 다 털리고 남자 구실도 못해서 그 집에서 반대한 거라고 형님이 동네에 소문 좀 내주세요.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 중이야. 요즘 시어머니가 서방님 결혼 어그러진 뒤로 나한테 엄청 히스토리 부리고 있거든. 지금 2번 참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다니려고 형님에게 전해 들어보니 그 여자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또 헤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게다가 또 전 남편과 만날까봐 여자의 아버지가 나이 많은 돌싱남한테 급하게 시집을 보내버렸다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자기 아들 땅 부잣집 사위 된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완전 웃음거리가 됐고 창피하다고 요즘에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네요. 이제 그 집 사정은 관심 끊고 전 제 일 열심히 하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